안녕하세요. 쉬운 인문학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해 옵니다. 이 급박한 소식은 워싱턴으로 전해졌고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생략한 채 미군의 전쟁 참여를 승인합니다. 그리고 이를 맥아더 장군에게 일임합니다. 이후 유엔 결의에 의해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 전쟁에 미군과 함께 참전합니다만 당시 상황은 낙동강 전선만을 남겨놓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심하던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의 수뇌부에서는 해류가 빠르고 갯벌이 있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상륙한다 하더라도 방파제와 절벽을 올라야 하는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상륙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이를 거부하고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였고 동시에 유엔군이 대대적 진격 작전을 펼침으로써 15일 만에 유엔군과 미군, 한국군은 38선 지역까지 수복하게 됩니다. 10월 15일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만나기 위하여 태평양의 웨이크 섬으로 날아옵니다. 3일 동안 이어진 그들의 대화 속에서 트루먼 대통령의 관심사는 중공이 참전할 것인가 아닌가였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대통령과의 3일간의 대담이 끝난 후 맥아더는 유엔군에게 압록강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트루먼 대통령과 워싱턴 고위 강요들은 중국 접경 지역에는 절대 미군과 유엔군은 가지 말고 한국군만 진격하라고 지시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이를 무시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공은 38선 북쪽의 모든 외국군은 중공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거듭 성명을 발표합니다. 1950년 11월 25일 몇 달 내 한반도에서 유엔군을 몰아내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옵니다. 압록강까지 도달했던 유엔군과 한국군은 이내 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에 의해 계속해서 밀려나게 됩니다. 전황이 이렇게 되자 맥아더 장군은 중공 내에 있는 압록강 북쪽의 중공군 기지를 폭격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확대와 소련의 참전 가능성을 두려워한 트루먼과 그의 참모들은 이런지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투보다는 단계적 후퇴를 명령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 정부가 중공에 한국을 팔아넘겼다며 격분합니다. 우선 맥아더 장군은 승리를 위하여 중공 해안선의 완전한 봉쇄와 중공 내의 군수산업 생산시설과 군사기지에 대한 전략적 폭격을 요청함과 동시에 대만으로 쫓겨난 국민당 정부군을 중공 본토에 침투시킴과 동시에 한국 전쟁에 참전시켜 중공군과 직접 싸우게 하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중공과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소련이 참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에 승인을 트루먼 대통령과 워싱턴 수뇌부에게 요청합니다. 맥아더 장군의 판단과는 다르게 소련이 참전할 것이라고 확신한 트루먼 대통령과 워싱턴 수뇌부는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며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맥아더 장군은 이를 공개화하며 이를 거부한 워싱턴 수뇌부 및 정치인에 대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과 워싱턴 수뇌부에서는 맥아더 장군에게 국무부나 국방부의 승인 없이는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정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를 보냅니다. 1951년 트루먼은 남북한 사이의 원래 국경을 다시 설정하는 평화안을 제안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이 평화안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중공군에 대하여 물러나지 않으면 한반도의 중공군은 물론이고 본토의 중공군을 모두 완전히 괴멸시키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군대는 국가의 민간 당국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명분하에 유엔군의 총사령관, 동아시아 미군 6회 공총사령관, 점령국 일본 총사령관직을 수행하던 맥아더 장군을 해임합니다. 이때의 해임 절차는 정광석화 같이 벌어졌으며 일반적인 해임 절차인 맥아더 장군의 견해를 제고하거나 사임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야구장을 방문한 트루먼 대통령에게 경기 내내 야유가 쏟아졌고 수만 통의 항해의 전보가 백악관으로 쏟아졌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돌아온 맥아더 장군은 엄청난 미국 국민의 환영을 받습니다. 1952년 아이젠하워가 트루먼 대통령 후임으로 당선됩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 정부의 평화안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통일이 될 기회를 다시 놓치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정권의 판단대로 압록강에 우리 한국군만 갔으면 중공군은 압록강을 안 넘어왔을까요? 당시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으면 중공이 우리나라를 다 차지하고 지금 우리는 중공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개의 성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진짜로 중공 즉 중화인민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최근에 한국 전쟁 6.25를 배경으로 하는 말로 안 되는 프로파간다 영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당시 맥아더 장군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중공에 폭격을 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 6.25. 벌써 7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산가족 등 그날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메이징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인문학이었습니다.